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연계협력 사업의 발굴과 기획, 그리고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업이 선정이 되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굴 그리고 기획 단계를 다 잘하셨기 때문에 선정이 되셨으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 집행 그리고 성과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숙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냥 일반 지자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발굴 기획 잘해서 일단 사업 선정되면 그걸로 95점 점수 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발굴을 하면 좀 더 잘 되겠다, 그리고 그 성공하는 우수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 발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우선 연계협력 사업,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연계협력 사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지적이 됐었던 문제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시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연계협력 사업을 나중에 또 우리가 공모를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안서를 어떻게 써서 선정을 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을 눌러야 되죠? 아래쪽? 안 넘어가요. 예. 자, 연계협력 사업,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너무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우리가 연계협력 사업, 생활권 선도사업 지침이나 연계협력 사업 그 심사, 그리고 이번에 또 심층 평가하면서 왜 연계협력 사업이 필요한지,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인구가 적어가지고 수요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옆에 있는 시군하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수박이 먹고 싶어요. 여름에 수박 한 통에 10,000원이래요. 한 통을 다 사면 혼자 절대 못 먹습니다. 이틀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결국 상해서 버리는데, 보니까 요새는 이제 반절씩 잘라서 팔고 4분의씩 잘라서 팔죠. 반절씩 잘라서 그러면은 5,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8,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8,000원을 주고 내가 2,000원만 더 주면 한 통을 다 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옆에 방하고 또 그 옆에 방하고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사는 거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연계협력입니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접근하는 방식도 이런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대부분의 상당수의 정부 예산들, 사업들이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 간에 굉장히 이 경쟁이 지금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리고 이 주민들의 생활 범위가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특히 교육, 쇼핑, 의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연계협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이 연계협력 사업을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생활권 내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2013년에 선정되신 사업들은 생활권이 아니라 그냥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해서 되셔서 그 생활권하고 관계가 없긴 한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도 생활권 안에 연계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개 권장 분야, 일단 이쪽 분야의 사업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선적으로 심사를 할 때 고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님비 해소, 교육 및 의료질 개선, 주민안전,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이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심사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보느냐,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냐,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냐 타당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보는데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걸리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은 한 2줄 정도로 간단하게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이 전 페이지에 나왔던 정부에서 이 생활권 사업,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는 목적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비전이나 이쪽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랑 다른 게 없습니다. 연계협력, 낙후지역, 그리고 주민의 생활, 삶의 질, 안전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의료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고 그게 일단 머릿속에 사업 제목 그리고 한 2줄짜리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 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이 일단 가장 선정이 유리한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은 이해가 돼서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충청권 심사를 갔습니다. 충청권 심사를 갔는데 충청남도, 북도, 충남하고 충북하고 사업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충남은 나름대로 연계협력을 그동안 신경도 쓰시고 준비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사업들이 완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은 처음에 사실 심사를 받으면서 또 사업 선정이 되신 다음에 이 구체성, 타당성에서도 좀 애매하고 특히 추진체계 적합성 부분에서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까지 이렇게 했었는데요. 보면 지금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도 별로 신경도 안 쓰시고 아니면 시군 그 시장 군수님이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 담당 부서의 공무원 한 분이 아니면은 그 위탁 기관에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죽으라고 뛰어다니시면서 그걸 다 끈을 서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사업은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여기서 말하는 추진 체계, 이게 제대로 갖춰지고 추진 체계의 운영 기준이나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냥 거기에다가 예산만 탁 집어넣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딱딱딱딱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그게 좋은 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걸러내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의 분담, 재원 조달 그리고 역할 분담의 적정성.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n분의 1 안 하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요. n분의 1을 하는 사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n분의 1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기획 단계가 됐든 추진 단계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성과를 가지고 하든지 어디선가 서로 연결이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자구 노력,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된 사업들을 쭉 보니까 대략 유형이 이제 나눠지는데요. 많이 이제 되는 사업들이 첫 번째가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는 주민 체감형 사업. 그래서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사업이나 응급실 원격 협진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님비 문제 해소. 요 두 가지 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사실은 가장 좋아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분도 계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상간오지에 행정구역에서 그 가장자리에 있는 옆에 시군하고 생활권 경계 지역에 있는 마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마을까지 상수도관을 끌어다가 하려면은 한 20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행정구역 바로 건너편에 다른 시군에 있는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관을 끌어다가 쓰게 되면은
한 5억 원이면 사업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라북도 사업이긴 한데요. 진안하고 장수하고 해가지고 진안 정수장에 있는 물을 장수에 있는 주민들한테 관로를 연결해서 주고, 또 그 다른 쪽에서는 장수의 정수장에 있는 물을 진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연결을 해서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응급실 원격 협진 시스템 뭐 잘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님유 문제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사업이죠. 기피시설들을 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이제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나 광역 화장장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연계 사업, 그 다음에 공유 특화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의 육성, 유휴자원의 공동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자리 연계 사업은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거나 아니면 발로 뛰는 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 있는 일자리나 또는 그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농어촌에 있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 서로 이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양쪽 자치단체 또는 양쪽 일자리 관련된 기관에서 서로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수확을 하는데 30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시 지역에서 우리 이쪽에서 지금 일자리를 필요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또 간단하게 교육도 시켜드리고 태우고 거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력이 되는 이제 시스템인데, 이거는 그 연결고리 공유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공유 특화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의 육성,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강을 공유를 하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강 주변에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요새 많이 이제 조금 이제 시들해졌나요? 길 해가지고 뭐 올레길, 둘레길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길 사업들도 이런 공유의 그 하나의 이제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문화 자원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어떤 역사 기반을 가진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그걸 하나의 중심 테마로 해가지고 연계협력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휴자원의 공동 활용,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던 자원들이 안 쓰고 있는 자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여러 가지 선정된 사업들을 평가를 하면서 평가위원분들이 쭉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 지적사항으로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업 기획 부분에서 이제 보면은 일단은 사업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목표에 대비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좀 애매하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일단 대충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라는 그 막연한 아이템에서 출발한 사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시간도 적고 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확한 목표가 없다든지, 그리고 사업 내용이 이제 목표하고 비교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든지 이제 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전 절차 파악 및 적시 여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집행 단계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집행 단계가 아니더라도 기획 단계에서 미리 챙겨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끼리 해가지고 그 사업 제안서를 내기 전에도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진 조직의 구성의 타당성. 추진 조직을 왜 사업 기획 단계에서 건드리느냐? 원래 연계협력 사업을 하시려면 추진 조직이 먼저 협의기구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와서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게 추진단으로 가든 사업단으로 가든 아니면 위탁으로 가든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만들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기구를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잘못된 거고, 이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목표의 명확성하고 적절성입니다. 저 부분에서
이게 무엇을 하자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딱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애매하게 아직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역 부합성, 이 부분이 또 많이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주민을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시장 군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냐, 아니면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사업이냐. 그래서 사업을 준비하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주민 의견 조사나 아니면 주민이 요구를 했다라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는지, 최소한 사업이 선정되신 이후에 세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저 부분을 진행을 좀 시키셨으면 좋았는데, 상당 부분들이 안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의견 수렴하셨다고 제시한 자료들이 보면은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하셨는데 거기에 이 분야의 사업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문조사 결과 나와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요에 어떻게 지금 대응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의 부합성,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고 테마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히트를 시키고 상품화를 시키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것이냐, 지역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하고 특별하게 다른 좀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했느냐, 아니면 다른 데서 다 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 아이템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별로 크게 돋보이는 것들이 없었다 하는 그 지적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평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이고 안 넘어간다. 그 이외에 조금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종합평가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보면은 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연계협력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뭐 공동으로 상생 발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의지가 아직도 없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주간지자체가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다음에 외부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기획력이 부족한 시군들 같은 경우에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자원이 있고 아이템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 엮어야 되는데 엮을 줄을 몰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 보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비슷한 자원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제안서, 사업계획과 아닌 사업계획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이 당락이 또 결정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부족. 이제 준비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선정이 되시고 나서 컨설팅하는 과정에 뭘 하실 거예요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못 하세요. 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대충 컨셉하고 큰 그림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 20억 들겠네, 20억 해서 했는데 덜컥 선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나왔는데 물어보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내가 해야 될지 아직 나도 몰라요.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사고가 많이 나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예 사업 자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게 아니더라도 컨설팅 받고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들이 다 바뀌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 어쩔 수 없이, 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바뀌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부 문제인데,
선정까지는 기획실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실무부서로 이제 넘기시는 거죠.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이제 지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재 시스템 부재, 요거는 도에서 역할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도에서 개입할 만한 여지가 그동안에 없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고요. 시군에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얘기들인데 이제 조금 이제 그 표현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일단 기피시설은 합의가 안 돼서 힘들고, 두 번째는 각각 시장군수님들이 계시는데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야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계협력 사업으로 이거 한다 그러면 이쪽 시장님 도장 안 찍어줘 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이걸 왜 우리가 같이 해? 아니면 왜 우리가 저쪽보다 예산을 조금 받아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그 다음에 사전 준비 기간의 부족. 요거는요, 사실은 애로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연계협력 사업 있고요, 내후년에도 있고 이제 있을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돼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절대 이 예산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동안 좀 뭐 예산이 줄어드네 어쩌네 했어도 연계협력 사업 예산 계속 조금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절대 줄어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연계협력 사업은 정부의 어떤 부처가 됐든 지역발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연계협력 사업은 계속 갑니다. 가기 때문에 미리 아이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사전 준비 기간이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선정 과정에서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번에 14년 선정되신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농림부 기본계획 승인도 늘어지고 예산도 늦게 주니까 지방비 매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업이 1년이 통째로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또 농림부나 위원회 측에 전달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좀 상당히 많아요. 기획부서에서 실컷 해가지고 사업 선정해서 실적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사업은 우리 부서에다 던져버린다, 그거예요. 우리는 죽으라고 고생만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업이 우리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냐? 안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초기에 컨설팅 하잖아요. 컨설팅에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이 사업을 처음 봤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나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선정을 해줬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와서 나 이 사업 못하겠어요, 처음 봤어요. 그 사업을 그럼 다시 선정된 걸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요거는 건의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알아서 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기획실에서 그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을 기획을 해서 도로 일단 올라와 가지고 취합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군의 실무부서 그리고 기획부서가 같이 검토를 했는지, 그리고 요새는 도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도에 이게 부서하고 관련된 일이면 그 부서 검토까지를 거쳐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건의사항으로 해서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도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고 생활권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생활권 이외의 시군들하고 연계협력 사업을 하게 해달라.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옆에 시군하고 그 사업을 하시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그 좀 강력하게 세게 말씀을 하시는 시군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생활권을 그쪽하고 묶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묶여갖고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생활권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신 거고요. 생활권 선정을 하실 때 연계협력 사업 거리가 그래도 좀 많은 시군들끼리 생활권을 지금 구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예, 넘겨주십시오. 예. 자, 그럼 성공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인지 기획 단계에서 보니까 유형을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사업, 이 관광 활성화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저기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방에서 이런 중소규모 단위로 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사업이 관광 사업입니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 컨셉들,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시설이나 아니면은 뭐 상하수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민분들한테 그걸 드리면 그걸로 해서 끝나요, 사업이. 근데 관광 사업, 브랜드 사업,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시겠다 하는 사업들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누구 불특정 다수한테 그걸 팔았을 때, 홍보를 했을 때 이게 성과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좋은 게 아니면 쳐다보지가 않아요. 아무리 관광자원들 길 열심히 해가지고 뭐 거기 산책로도 만들고 뭐 계단도 만들어 놓고 뭐 휴게 공간이네 뭐네 해갖고 다 해놨는데 관광객들이 안 오면 그거 다 쓸모없는 사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공동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내놨는데 안 팔려. 그러면 그거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민간에서 그냥 민간의 어떤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덤벼도 60, 70%가 실패하는 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는 또 민간의 마인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거의 할 각오를 하고 덤비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개중에 성공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을 기획 단계에서 챙기셨는지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공동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사전에 자치단체들끼리 어느 정도 인식이 공유가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길이 됐든 숲이 됐든 강이 됐든 산이 됐든 혼자 개발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왜?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 간 신뢰관계 형성. 선도사업이나 연계협력 사업 선정되기 이전에 시장 군수님들끼리 이미 같이 해서 이걸 해보자라고 협의체도 만들고, 그 협의체끼리 해가지고 뭐 좀 좋은 아이디어 있을까 해서 용역도 같이 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시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그 금강에서 제가 이제 충청권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역을 편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 데가 일단 충청권입니다. 그래서 충청권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강 EH2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들이 계속 만나시고 또 실무 부서에서도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볼까라고 자꾸 지금 같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되는 이런 사업들. 그 다음에 기획 단계부터 정부, 부처, 전문기관하고 협의. 이거는 예산 받는 데 있어서 그 요새 유행하는 꿀팁이라고 하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해서 가지고 가서 턱 놓고 이거 줄래 말래 하시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한 번씩 내밀어 봅니다. 비슷한 데다가 지역발전위원회도 가지고 와보고, 농림부도 가지고 가보고, 문광부도 가지고,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부처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을 주시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걸 하는데 그 내용 만들기도 좀 쉽지 않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시도 연구기관도 있고요. 아니면 국책연구기관, 각 부처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하고 하는, 다 아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진체계 구축, 이미 기존의 뭐 협의체, 그리고 이런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같이 공동의 어떤 액션을 하는 이런 그런 규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좀 성공하는 사업들은 만들어져 있더라. 사전 준비가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돼 있는 사업들이 그나마 관광 쪽에 관련된 이런 사업 아이템에서는 성공하시는 사업이었고요. 아이고, 단어 또 넘어요. 제일 어려운 사업, 님비 시설. 성공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선정이 된 사업들도 진행이 되다가 주저앉는 사업들이 이 님비 사업인데,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사업에 관련된 주체가 굉장히 많죠. 시장 군수님 계시고, 의회 있고, 주민들 있고,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곳에서, 그러니까 100명의 관련된 주체들 중에 한 군데만 반대라고 손을 딱 들기만 해도 사업 전체가 흔들려 가지고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사업이 이 기피시설 관련된 사업입니다. 화장장도 그렇고 폐기물 그런 것도 그렇고. 예.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한 5개 지자체가 해가지고 우리 이거 광역 화장장 혼자 하기 그러니까 광역 화장장 하나 지어서 하자, 다 찬성하세요. 그럼 그거 어디로 갈래? 네가 할래? 안 한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런데 여기에 주민분들 의회가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마을에 하나 그걸 설치를 하기로 했다. 주민분들이 가만 계시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합의와 그리고 인식의 공유가 우선 돼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아예 출발조차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화장장을 그러면 여기다 설치를 할게. 대신 나머지 지자체에서 여기에 관련된 지역의 인센티브나 사업 추진하는 데서 그럼 니들이 돈을 조금 더 내. 너네가 혜택을 더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화장장 할 테니까 니들이 폐기물 처리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이거는 그냥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게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래 좀 더 쓰고 뭐 더 하지, 이게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서 하시는 데들이 제대로 잘 하시더라고요. 50을 받았으면 50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명시를 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의결기구를 공동으로 설치를 하면서 그 의결기구한테 권한을 딱 줘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자치단체에서 어떤 임시의 어떤 협의기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만 반대를 해버리면 또 이게 막 되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을 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중간에 진행 과정에서 돌출되는 어떤 사고나 돌발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가리거나 숨기는 모습을 보이는, 이게 바로 또 이게 이제 주저앉는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시는 경우들, 그리고 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그래도 기피시설 쪽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시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는 어떤 자연자원이나 이런 걸 가지고 딱 관광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그거 말고 이게 자원으로 해서 경쟁력이 막 있다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역사적인 뭐도 좀 있고 환경도 좀 괜찮고 해서 이걸 한번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하게 뭐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근데 잘 엮어서 하시는 데들이 있거든요. 역사문화 자원들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관광 자원의 어떤 활성화나 이런 것보다 그 권역에 있는 마을들을 해가지고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서 뭔가를 스토리도 만들고 테마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성, 연계협력으로 해서의 어떤 필요성의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자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한테도 물어보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보고 연구기관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자원, 엮을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데들은 이제 대부분 보면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그 중간 지원 조직이나 전문 기관들이 같이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어설픈 것 같았던, 각각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테마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데, 이게 완성도가 있는, 봤을 때 상품으로서 관광 상품이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그런 상품의 경쟁력이 있는 정도, 완성도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 내셔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테마 스토리가 진행되는 사업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을 하더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해서 연계협력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들은 보면 대부분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은 뒤에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환경의 정비나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성공하는 사업들이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예. 제가 몇 분까지 끝내야 되죠? 20분이요? 한 5분 정도. 예. 지금 여기 사업 발굴 기획 시 고려사항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요거를 하나로 축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사업 기획 발굴 단계에서는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해야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드셔야 된다는, 이거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세요. 대부분 자치단체에 가서 그 사업 초기에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하고 싶은 사업들을 가지고 많이 오세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어차피 사업들은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업을 뽑아줄지. 어떤 사업을 뽑아주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사업 심사가 끝나고 선정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가 나가요. 보도자료가 나가는데, 그 보도자료에 뭐라고 적을 것인지, 주최 측에서는 우리가 의도하는 취지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제안을 해라라고 해서 그 사업들을 뽑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훌륭한 사업들이 제안이 돼서 이걸 뽑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원들, 계획들을 이 주최 측,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연계협력 사업의 취지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업은 하는 방식, 그리고 결과물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물이 나오고,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주든, 주민분들이 필요한 그 어떤 생활 기반들을 조성을 해주시든, 일자리를 연결을 시켜드리든, 결과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만 그게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가는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이 사업을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연계협력 사업은 연계협력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옆에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걸 할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왜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낙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뭐가 필요해? 수돗물이 필요한데 지금 우물을,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옆에 시군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하면 이게 되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서 주민들의 생존에 관련된 그 위생 부분, 이거를 해결드리는 이 사업이 우리 사업입니다. 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까 자꾸 이제 2줄 정도의 그 얘기인데, 그 보도자료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도자료에서 한 2줄 정도 사업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시잖아요. 저기 영업비밀인데, 전라북도는 그 선도 사업 서면심사 끝나고 그 다음에 대면평가 하잖아요. 대면평가 하기 전날
발표하실 과장님들 다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자, 과장님 5분 동안 설명하셔야 됩니다. 5분 중에서 앞에 30초 동안 이 사업의 핵심 내용 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는 대충 세부적인 내용이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가 왜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거꾸로 강하게 제대로 임팩트 있게 거기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 뒤에 얘기는 대충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업들이. 사실 연계협력 사업이 뭐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몇 천억 중에 이게 아니라 정말 몇백억 안 되는 것들이고, 이걸 가지고 전국의 우수 사례로 계속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우리 이거 하고 싶은데 돈 좀 보태주세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국비 30억 원을 주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두고 써먹을 수 있는 그 홍보거리를 우리가 줄게. 그런 좀 생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역발상으로 뒤집어서 공세적으로 사업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스토리를 그렇게 해서 딱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연계협력 사업이냐, 요거는 심사 받으실 때 꼭 물어보실 게요. 심사위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그때 얼버무리시지 말고, 이거는 그렇게 포장을 하시라는 얘기가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을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잘 하시는 이런 사업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위탁 기관이나 이 전문 기관에서 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성과물들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나눠 가지고 서로 써먹는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서 연계협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게 돼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돈만 주면 우리 바로 사업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내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발 준비를 좀 해가지고 오셔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우리 용역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내는, 좀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이제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시군, 사실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나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옆에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진짜 이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 전부터 모여서 이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또 뭐 미팅도 해보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해서 용역도 해보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아이디어가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이걸 지금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조그만 사업들도 하기는 했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30억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나중에 이 연계협력의 우수 사례, 그리고 이게 진정한 연계협력이다라는 것들을 한 5번 정도 그냥 계속 진행되는 과정 나중에 성과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거리를 줄 테니까 우리한테 국비만 달라, 돈만 주면 우리 당장 바로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안서를 쓰시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자치단체 입장에서 공모 굉장히 많은데요, 모든 공모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 정책의 그 생색을 제대로 낼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이 연계협력 나와가지고 이제 저 한자 잘 모르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시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북풍 기량 우설 기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풍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 다음에 눈비가 지금 몰아친다. 그만큼 이제 우리 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해이호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우리 서로 믿으니까 휴수동행,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끔은 같이 꼭 손을 잡고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때는 같이 갈 수 있게 제대로 손을 잡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루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